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필답형 조사반문론 요약정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R마인드라고 해서 실제로 마인드맵을 통해서 제가 만든 건데, 요거 강의 자체는 제가 아마 저쪽에 유튜브에 올라가 있긴 할 거예요. 유튜브에 사경환 조사반문론 요약하시면 아마 이런 것들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일 요거 자체를 알고 여러분들이 요약 정리하실 수 있도록 하나씩 조금 정리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한 1시간 정도는 요약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요약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1시간은 조사, 갑자기 설문지를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필답형을 준비할 건데요. 자,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개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반복론이라는 것은, 조사반복론이라는 것은 연구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타인들에게 설득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조사반복론이라는 것은 연구자의 주장을 타인들에게 설득시키는 다양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과학적인 조사를 쓰게 된다. 자, 조사반복론에서 쓰는 것들은 우선 과거의 정보를 탐색, 그 다음에 기술적 조사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밝힌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쵸? 탐색 기술 설명은 조금 이따 좀 하나씩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럼 조사반복론은 이 정도 개요를 한번 보셨고요. 그러시다면 과학적 조사가 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조사라는 것은 전제 조건을 보시게 되면 타당도와 신뢰도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죠. 과학적 조사의 전제 조건은 신뢰도와 타당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신뢰도라는 것은 반복 측정되면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뭐라고요? 반복 측정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타당도라는 것은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했느냐. 뭐라고?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했느냐. 이게 타당도가 되겠죠. 자, 신뢰도를 한번 예시나 타당도의 예시를 보시게 되면, 자, 타당도는 목적에 맞춰서 할 수 있느냐, 신뢰도는 반복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데, 우선은 몸무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 체중계를 활용했는데 할 때마다 불규칙적으로 나온다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천천히 타당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당도부터. 자, 타당도를 보시게 되면 타당도는 크게 설계상의 타당도와 측정상의 타당도로 구분되죠. 다시 뭐라고요? 설계상의 타당도와 측정상의 타당도로 구분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설계상의 타당도와 측정상의 타당도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설계상의 타당도는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로 구분되죠. 그런가요? 자, 요건 다시 좀 정리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설계상의 타당도는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로 구분되는데, 내적 타당도는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내적 타당도는 인과관계를 잘 규명할 수 있겠느냐, 잘 추론할 수 있겠느냐. 자,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나요? 우연하게 나타나는 역사적 요인, 집단의 속성이 변하는 성숙 요인, 반복 측정당 왜곡되는 주시험 효과, 사전 사후 측정도가 다른 경우, 그 다음에 극단치는 평균 수렴하는 통계적 회귀, 그 다음에 없어지는 상실, 그 다음에 선발 자체가 잘못되는 수가 있겠죠. 자, 얘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가 있다고요? 무작위와 짝짓기가, 뭐라고요? 무작위와 짝짓기라. 무작위는 우연의 최소화 만들기 하고, 짝짓기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짝짓기는 비슷한 집단을 두 개를 만들어서, 한 쌍을 만들어서 무작위로 배치한다. 실험 집단과 통계 집단을 배치하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 짝짓기라고 한다. 자, 내적 타당도 다시 보고, 내적 타당도에는 안에서 인과관계를 잘 추론할 수 있느냐. 얘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가 있다고요? 무작위하고 짝짓기겠다. 무작위는 조사 대상자를 우연을 최소화시키는 것이고, 짝짓기는 매칭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매칭이라고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비슷한 집단은 쌍을 만들어서, 하나 집단은 무작위로 통제 집단, 하나는 실험 집단으로 배분하는 것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짝짓기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다음입니다. 다음은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 한번 보겠습니다. 외적 타당도라는 것은 일반화 정도를 말씀드리죠. 그쵸? 일반화 정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화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은 대표할 수 있느냐 뭐라고요? 대표성과 호손, 반작용이 있다. 뭐라고? 호손과 반작용. 호손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호랑이 손이야? 호손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관찰을 받고 있다면 왜곡되는 선상들을 뭐라고 한다? 호손 속가라고 한다. 얘가 가장 큰 문제점은 어디에서 적용되면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 있다? 관찰법이겠죠? 관찰법에서 자기가 관찰을 받고 있다면 왜곡되는 선상들. 반작용은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억나는 것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반작용 속가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대표할 수 있느냐가 말해서 뭐라고요? 대표할 수 있겠느냐. 대표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뭐라고요? 표본 자체가 대표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리스트 자체가 대표할 수 있겠느냐. 두 번째,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대표할 수 있겠느냐. 실험 결과가 대표할 수 있겠느냐. 환경이 대표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로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과 간섭 효과 등이 있었죠. 그렇죠? 상호작용과 간섭 효과 등이 있었죠. 자, 아까 전에 사회 통계를 보셨겠지만 독립변수들 간의 변화가 이렇게 한다. 뭐라? 독립변수가 변하면 다른 독립변수가 변한다.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다중곤성성. 이런 거 뭐라고 한다고요? 다중곤성성. 이런 것들은 VIF가 몇이 나와야 된다? 10 이하가 나와야 된다. 10 이하가 나와야 된다. 그 다음 공차한계는 0.1 이하가 나오도록, 0.1 이상이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얘가 역수니까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죠? 네. 그 다음 얘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요? 무작위하고 짝짓기겠다. 뭐라고요? 무작위와 짝짓기다. 무작위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조사 대상 자체를 무작위로 선정하는 거고요. 그냥 대표성 있는 것만 추천하라. 즉 여기 집단 말고 완전히 성격이 다른 집단의 성격을 집어넣어서 같이 변화가 된다면 이 결과를 대표할 수 있겠죠? 그쵸? 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다 쓰실 수 있도록 조금씩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질적인 요인을 투입해본다. 대표성 있는 것들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설계상의 타당도는 이 정도로 끝났고요. 다음에 측정상의 타당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측정상의 타당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정상의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 기준 경험 타당도, 구성 개념 타당도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용 타당도, 기준 경험 타당도, 구성 개념 타당도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 타당도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내용이냐, 논리냐, 액면이냐, 안면이냐, 표면적으로 얘네들이 잘 구성되어 있는가. 그쵸? 내용적으로 잘 되어 있느냐, 논리적으로 잘 되어 있느냐, 표면적으로 잘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내용 타당도라.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내용 타당도라 한다. 두 번째, 기준 경험 타당도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준 경험 타당도요. 기준과 비교한다고 그랬죠? 기준과 비교한다고 그랬죠? 힘내. 힘내, 제발. 힘내, 제발. 다시 뭐라고요? 구성 개념 기준 경험 타당도는 뭐라고 한다고요? 이미 알려져 있는, 뭐라고요? 이미 알려져 있는 기준, 타당도가 확보된 것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기준으로 설정하고 내가 만든 거와 상관관계 분석을 해본다. 뭐라고요? 상관 분석을 해서 관련성이 높으면 내가 만든 것도 타당도가 높다라고 만들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국가 공인 시험 문제하고 그 시험 문제에게 내가 만든 거하고 같이 뿌려보는 거야. 그랬더니 어휘가 봤더니 똑같이 나오고 똑같이 틀려. 문장을 봤더니 똑같이 맞고 똑같이 틀려. 그러면 내가 만든 것도 타당도가 높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죠. 상관 분석 기법을 쓴다 그랬습니다. 어떤 기법이요? 상관 분석 기법입니다. 상관 분석을 다시 한번 볼게요. 상관 분석은 어떻게 된다? 양적 척도와 양적 척도를 쓴다. 뭐라고요? 양적 척도와 양적 척도를 쓰고요. 그 다음에요. 일반적으로 선형을 본다. 뭐라고요? 선형을 본다. 방향성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 강도를 본다 그랬습니다. 원점은 통과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주의할 건 뭐라고요? 상관계수값이 결정되어 있으면 곱하기나 더하기를 하더라도 상관계수값은 변하지 않는다.
변화되는. 왜? 등배수로 증가되기 때문에. 등배수로 증가되기 때문에. 삼각계수의 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천천히. 삼각계수의 식은 SXY분의 SXY. 자, 얘를 천천히 풀어볼게요. 그러면 얘 어떻게 된다고요? 서메이션 값에 XI에다가 평균이죠. 그쵸? 편차죠, 편차. 편차 맞나요? X 관찰값에서 평균을 빼요. 그 다음에 Y에서 Y의 평균을 빼요. 그쵸? 얘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다고요? 편차. 즉 X의 편차와 Y의 편차를 곱해. 그래 얘를 더해. 그럼 뭐다? 얘가 SXY가 된다. 그 다음에 SX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XI 마이너스 XA의 제곱의 루트죠. 얘의 루트죠. 네. 그 다음에요. YY는요. 얘의 제곱의 루트가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겠죠? 얘를 풀어보면 얘를 어떻게 풀면 돼요? 서메이션 XI YI 맞아요? 마이너스 N 바 Y 바 얘를 그대로 풀면 어떻게 돼요? 얘를 풀면 XI 마이너스 이건 또 복잡하게 되는데 XI 이건 나중에 보자. 이거 머리 터진다. 아무튼 요게 된다는 거 한번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뭐라고? SXXY분의 SXY 뭐라고요? SXXY분의 SXY다. 이게 뭐가 된다? 상관분석.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가고 된다. 그래, 요것만 보시면 뭐라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가고 해가지고 0이면 상관관계가 없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준 경험 타당도와 확보된 거와 나와의 봤더니 플러스 0.7 이상이 나오면 내가 만든 것도 타당도가 높다라고 확보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쵸? 얘는 플러스 방향으로 나와야 됩니다. 플러스 방향. 그게 기준 경험 타당도다. 다음에 구성개념 타당도죠? 구성개념 타당도죠?